제6장 항공 업무와 항공권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 시에 6장 항공 업무 항공권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대면 수업 시 다시 한번 이 항공 업무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예약을 가정을 보면은 항공 예약의 경로 및 방법은 승객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 제주도 간다라고 예약을 할 때는 그러면 어디서 예약을 해야 되나? 첫째, 내가 타고 갈 해당 항공사에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여행사에 예약을 할 수도 있고 타 항공사에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하면 최종적으로 직결되는 곳은 내가 타고 갈 해당 항공사의 단말기로 예약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항공 예약의 경로입니다. 그 다음 항공 예약 시 이 승객이 항공권을 예약을 할 때 요구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특별 기내식과 선호 좌석, 기타 사항인데 특별 기내식은 유아일 때, 소아일 때,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채식주의자, 그 다음에 종교에 따라서 유태인, 힌두교 등 종교 대상자에 따라서 특별 기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 소아는 유아인 경우를 우리는 유아의 개념은 항공권에서 유아의 개념은 0세에서 2세를 우리가 유아라 합니다. 소아는 2세에서 12세까지, 만 12세까지입니다. 만 12세가 넘은 어덜트 성인 요금이 해당되고, 그럼 유소아에 대한 특별 기내식, 유아가 스테이크나 이렇게 치킨을 먹을 수 없으니까 특별 기내식을 요청할 수 있고, 죽이라든가 캐터링에서 지정된 유아식, 소아식을 소아들은 자장면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캐터링에서 그렇게 되면은 체크인을 해서 비행기 좌석에 앉게 되면 그 좌석에는 그 지정된 특별 기내식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들, 고혈압 환자, 채식주의자, 그 다음에 스님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닭고기를 뜬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종교식, 이런 것들이 특별 기내식을 비행기표를 예약할 당시에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호 좌석은 요즘은 기내에서는 전부 다 난스모킹 에리아입니다. 그래서 다 금연석이지만은 예전에는 흡연석, 금연석을 정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항공사들이 금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가냐 혹은 통로 좌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창가, 통로 좌석. 그 다음에 유아 좌석이라고 있습니다. 유아 좌석은 스크린 바로 밑에 유아는 좌석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바구니를 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앉는 좌석의 앞에 바구니를 달 수 있는 유아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좌석을 항공권을 예약을 할 때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통로석, 창가석, 내 성격에 맞춰서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서 도착 통지라든가 또 휠체어 요청할, 내가 다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휠체어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착 통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몇 월 며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아들 집까지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몇 월 며칠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내가 몇 월 며칠 샌프란시스코의 공항에 도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아들 연락처를 주면 항공사에서 대신 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그 할아버지가 도착을 하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면은 쉽게 아들을 상봉할 수 있는 그런 도착 통지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런 안내를 요청할 수 있는 기타 사항들이 항공 예약 시 승객의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항공 예약의 서비스사항은, 항공을 예약할 때 서비스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 항공 여정의 작성이라는 거죠. 항공 여정의 작성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월 1일 날 대구에서 인천 가서 인천에서 1월 1일 날 몇 시 비행기로
유럽의 파리로 가서 1월 4일 날 파리에서 무슨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가고 4일에서 7일은 영국에 가고, 이런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항공 코드화해서 일정표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항공 여정의 작성입니다. 이것은 물론 전문가만 알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거는 토파스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행사 경영론 시간에는 최소한 항공 코드와 좀 차후에 납니다만 항공 코드, 도시 코드, 공항 코드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 코드를 정리하는 것이 항공 여정의 작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텔 예약을 항공 예약을 하면서도 호텔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가는데 마드리드에서 내가 가고자 할 볼 상용으로 일을 보러 가는데 그날 유명한 투사의 투 대회가 있을 때, 이런 때는 방을 예약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 호텔을 예약한다든가, 어떤 전시회라든가 페어가 있을 때 호텔을 예약하기 힘드는데, 그래서 사전에 비행기표를 예약할 당시에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것이 항공 예약의 서비스상의 하나들은. 그 다음에 교통 편의 예약, 호텔만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유람선이라든가 렌트카, 기차, 떼제배 등 교통 편의 예약도 대행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때로는 관광 예약,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유명한 투를 보고 싶다 할 때, 투는 스페인에 매주 토요일 날 투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투사들 같은 경우의 시합은 미리 예약을 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의 관광 예약, 파리에 가서 유명한 오페라를 본다든가 이런 걸 할 때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 관광도 예약을 가능하고, 아까 앞선 시간에 그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항공 예약할 때 승객이 특별 기내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 기내식도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지테리안 밀이라든가 노설트, 저염식, 저당식, 유태식, 힌두식, 이슬람식 등 이런 종교 식사라든가 이런 건강과 종교, 취향에 등에 의해서 특별 기내식을 원하는 경우 특별 기내식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한 여객 운송 준비, 말 그대로 제한 여객, 누구나 비행기를 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탈 수가 없는 제한된 여객이 일단은 미리 거기에 관한 운송 준비를 하지 않으면 태워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 비행기 안에서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그런 중환자 같은 경우는 기내에 있어 비행기가 죽게 되면 비행기가 해양을 해야 된다든가 굉장히 국제법에 의해서 머리 아픈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전에 중환자일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비행기를 태워주는지 제한여객, 그것이 제한여객 운송주입니다. 임산부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비동반 소화, 그러면 보호자가 없는 소화를 우리가 비동반 소화라고 합니다. 비동반 소화, 그 코드는 UM이라는 그런 코드를 사용하겠죠. 비동반 소화 등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수반하고 주의를 요구하는 승객들은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 사전에 예약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탑승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도착 통지, 친지들이나 혹은 이렇게 내가 해당 항공사의 도착 통지를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타 여행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여행 정보는 항공 요금이 얼마인지, 출입국 수속 절차, 예를 들어서 홍콩에 갈 때, 유럽에 갈 때 등등 각 나라별로 출입국 수속 절차가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영국에 갈 때, 그 다음에 그 공항에 도착해서 어라이브를 따라갈 때 또 사용하는 교통편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라별 하와이 가면 위키라든가 영국에 가면은 파리 같은 경우는 에스카레이터라든가 이런 그 교통편들에 대한 출입국 수속을 가는 절차의 과정까지 도착하기 전에 교통편, 이런 것들도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고, 여행지의 안내 등과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항공 예약의 서비스 사항.
그다음에 FS는 타항공편에 사용할 때 사용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요청을 했다가 예약을 취소할 때 XX 취소를 했는데도 다시 이 취소가 컴퓨터에서 뭐 켜지지 않을 때 IX 코드를 again 취소 코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요청 코드고, 그다음 그 요청을 했을 때 사용되는 응답 코드는 KKUU NO, UC, KL, US 이런 코드들이 있고, 이 응답 코드에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떠한 상태로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다시 세 번째 상태 코드입니다. 자석을 좀 주십시오라고, 자석이 똑바로 있으면 이런 상태로, 자석이 제주도 가는 자석이 있으면 내가 항공사에서 단말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약을 하면 똑바로 자석일 때는 HS, 이것을 상태로 받치면 HK. HL은 자 대기자 명단에서 LL에서 대기자 명단에서 요청을 하니까 대기하고 있어라 HL 상태로 고정시킵니다. PN이라는 것은 이미 예약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후진국 항공사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 전산이 한참 있다 나중에 확인한 경우 있습니다. 예약은 했으나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상대편이 이것은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경우를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PN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RR은 재확인된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이날 때려 죽여도 이날은 꼭 가야 된다 하고 재확인하는 이런 것을 상태 코드라 한다. 그 다음에 항공 예약 코드의 종류는, 상태 코드는 또한 OK, 예약이 확인된 상태를 말하고 예약 완료를 말해줘. RQ, 예약을 요청했다, 리퀘스트를 말하는 용어들입니다. RQ,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퀘스트는 다 쓰지 않고 RQ, WT, 웨이팅 이런 용어입니다. 항공 예약 코드에서는 OK는 자석이 확보되었다는 뜻, RQ는 요청되어 있다, 자석을 좀 자리가 지금 현재는 없지만은 자석을 좀 해놓으려고 항공사에 요청하는 RQ, 웨이팅은 예약이 대기된 상태다. 그 다음에 SA는 예약 불가의 상태를 말하고 잔여석이 있는 경우면 탑승이 가능한 SA. 그 다음에 NS, 예약은 할 수 있으나 자석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 자, 예약은 할 수 있으나 자석이 제공되지 않는 UR을 말할 때 no seat, 자석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자, 손님은 3명을 예약했는데 자석은 2명이 오케이 됩니다. 이럴 때 1명은 U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명 UR는 바구니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 예약 관련 전문 용어들입니다. 무조건 이것은 외워야 됩니다. 항공 예약 시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할 전문 용어는 보통 1번에서 20번까지 여러분 굉장히 우리 현장에서도 항공사에서도 많이 쓰여지는 용어인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어드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항공을 예약을 하게 되면은 예약 번호가 있습니다. 쭉 말로 한 그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 번호, 그것이 뭐 한마디로 항공 예약 계약서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손님이 예약을 해놓고 예약을 했다는 접수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자리나 6자리로 구성된 항공이 예약한 코드를 우리가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BS라는 것은 항공사 시스템상 항공 좌석 상태의 전송 통지, 이것은 여러분 ABS라는데 몰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프 부킹하는데 이중 예약자를 우리가 두프 부킹합니다. 이중 예약. 여행사에 예약을 해놓고 손님이 여행사에 예약을 하니까 좌석이 없다는데 그러면서 RQ 요청을 해놓고 또 항공사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리가 오케이가 되면은 두 군데 다 오케이가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두프 부킹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DBC라는 것은 우리가 공항에 자석이 오케이 받고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를 못 찾습니다. 그 이유는 항공사에서 100명의 항공 좌석은 100명밖에 없습니다만은 공항에 이유 없이 안 나타나는 손님을 대비해서 110명한테 통상적으로 오케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0명이 공항에 다 나타나면은 비행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기책은 항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항공사에서 그 책임에 대한 탑승 거절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말하는 거죠. 이 DBC라는 것은 초과 예약, 100명, 좌석은 100개밖에 없는데 100몇 명한테 오케이를 줬기 때문에 그 초과 예약 등으로 인한 승객이 비행기를 못하도록 탑승 거절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우리를 DBC라 한다. 엠바고는 특정 구간에
특정 기간, 특정 구간의 일정 기간 동안 운송을 제한하는 것, 그것을 엠바고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가 기자들도 엠바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엠바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갭은 승객의 여정 중 항공편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도착 지점과 탑승 지점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자, 우리가 대한항공을 타고 유럽 같은 데서 많이 이런 여정을 볼 수 있는데, 대한항공을 타고 영국을 갔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5일 후에 이제 다시 영국에서 한국에 돌아온다면은 이 갭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에서 버스나 기차를 타고 프랑스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프랑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국, 프랑스에 대한 갭이 표시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GAP라고 합니다. 서피스는 항공용어로 서피스라는 뜻입니다. 서피스 시그먼트라고 하는데 갭이랍니다. 그 다음에 GH, 공항의 지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그라운드 핸들링이라고 그러죠. GH. 그 다음에 GSA가 있습니다. GSA는 항공사의 총 판매 대리점을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많았는데 요즘은 다 원스텝, 이 GSA에 반하는 용어는 원스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스텝은 예를 들어서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어프랑스는 에어프랑스로부터 직접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을 원스텝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그러나 GSA는 에어프랑스의 자석을 내가 일정 부분을 사서 그것을 파서 대신 판매를 해줍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들은 에어프랑스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자석을 대신 팔아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GSA랍니다. 소위 말해서 판매 대리점이라고, 총 판매 대리점이라고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GSH라는 것인데 고쇼입니다. 항공이 손님이 예를 들어가 대구에서 제주 1월 1일 날 가는 게 100명이라면은 벌써 110명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버가 되어 있어 도저히 그날에 손님을 더 태울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예약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손님이 공항에 가서 공항에 가서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110명 중에 100석 중에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생겼을 때 공항에서 좌석을 확보하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고쇼라고 하죠. GSH는 고쇼, 공항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대기해서 타는 것을 우리가 고쇼라 합니다. 반대는 노쇼죠. 13번 칸에 보면 노쇼가 있는데, NSH는 노쇼는 예약을 해놓고 좌석을 확보해놓고 공항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나는 사람을 우리가 노쇼랍니다. 이 사람의 좌석을 받아 타기 위해서 공항에서 대기하는 사람을 고쇼랍니다. 그 다음에 GTR은 요즘은 조금 대상이 적합니다만은 GTR은 자국기의 비행기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전에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다른 유럽편의 루프트한자나 에어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경쟁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행을 갈 때 무조건 공무원들한테는 자국기를 이용하면서 10% 할인 제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금 이야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항공 업무론 이야기할 때 요금 이야기는 한데, 요금은 사람의 생긴 행태에 따라, 승객의 행태에 따라 요금이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잘난 요금, 못난 사람 못난 요금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학생 요금을 주곤하는 항공사들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GTR은 우리나라의 공무로 여행 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GTR 표를 끊게 반의무적으로 끊게 했던 제도를 GTR인데, 가버먼트라는 뜻이 되죠. G는 가버먼트 트랜스포테이션 리퀘스트, GTR 티켓을 말합니다. LF는 비행기가, 우리가 LF 로드 팩터라 말합니다. 그 공항에 가면 로드 팩터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비행기가 몇 프로 탑승객이 탔느냐는 거죠. 그러면 100석 중에 92명을 탔다면 로드 팩터가 92%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저가항공 로드 팩터가 몇 프로고 대한항공은 몇 프로다 말할 때 LF 로드 팩터, MCT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니멈 커넥션 타임, 비행기와 비행기를 바꿔 탈 때 최소한 미니멈 연결 갈아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MCT는 항공기를 갈아타는데 필요한 최소 연결 시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MCT. 그 다음에 노쇼는 공항에 승객에게 예약을 해놓고 탑승하지 않는 경우를 노쇼. NRC, No Record. 항공기 단말기상에 예약 기록이 없는 상태. 손님은 예약했다고 우기는데 단말기에는 안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NRC, No Record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와 1번의 어드레스와 PNR은 거의 대동소이한 뜻입니다. 패신저 네임 리코드, 손님의 예약한 날짜, 누가 예약을 했고 예약 시간, 나중에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보면 쉽게 이야기 될 수 있는데 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합니다만은 승객이 예약 기록 카드입니다. 예약 기록 카드. 승객이 항공사에 나는 몇 월 며칠 어디에 가고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돌아올 때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비행기를 타고 온다. 이런 것을 말로 해가 코드에서 예약을 해둔 그 예약 기록 코드를 PNR이랍니다. PTA는 선불항공권 통지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멘트는 항공 운항 시 승객의 여정에 해당되는 모든 구간을 시그멘트라 합니다. STPC 18번에 STPC라 했는데 Stop on Company's Account. STPC는 예전에 우리가 이것은 우리 시드니 워킹 할리데이나 시드니 같은 데 많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호주의 시드니로 여행을 가려면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우리나라 비행기가 호주의 시드니를 가는 대신에 호주에 있는 시드니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비행기는 상방의 합의에서만 운항이 됩니다. 그럴 때 그럼 호주에서 올 수 있는 비행기는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것은 칸타스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칸타스가 있으면 칸타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 요금이 똑같으면 우리나라 승객들이 칸타스를 타지 않겠죠. 대한항공 먼저 요금이 똑같다면 대한항공 타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타고 칸타스를 이렇게 탈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우위를 범하기 위해서 칸타스는 요금을 내립니다. 그런데 잘 같은 경우는 잘은 일본 항공사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만 운항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시드니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칸타스보다 더 싸게, 호주를 가기 위해서 더 싸게 냅니다. 싸게 내는데 우리가 인천에서 동경에 가니까 시드니 가는 비행기가 벌써 출발하고 없는 시간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 동경에서 하룻밤 자야 됩니다. 중간에서 스탑이 되죠. 그 스탑 때는 자고 먹는 비용을 누가 on companies에서 한다. on companies는 해당 항공사에서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 자고 먹는 비용을 항공사 이외에 중간에서 자고 먹는 비용을 항공사에서 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STPC랍니다. 이것만 한마디로 말하면 경유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공사 부담의 도중체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유시 항공사 부담의 도중체제를 우리는 STPC라 합니다. 이해하기 힘드는데 조금 이것은 대면 수업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탑 오버라는 것입니다. 스탑 오버 말 그대로 스탑이 어느 정도 스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버되는 경우를 우리가 스탑 오버를 하는데 승객이 경유 지점에서 24시간 이상 도중에 체제하는 것을 우리가 스탑 오버랍니다. 우리가 헬싱키를 가려고 하면은 인천에서 헬싱키 직항편이 없을 때는 독일을 경유해서 헬싱키를 가게 됩니다. 많이 그렇게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천에서 헬싱키 가는 거리 비용을 계산해서 요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가서 독일에서 다시 24시간을 이내로 출발할 때는 그렇게 해주는데 24시간 이상이 되면은 그 손님이 독일에서 볼일을 보고 24시간이 지났던 것은 개인 볼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항공사에서
따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스톱 오버, 트랜짓이라는 것인데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트랜짓. 승객이 트랜짓은 말 그대로 경유지점에서 단순히 통과하는 거, 통과하는 것을 트랜짓. 그 다음에 TWO 1번 TWOB가 있습니다. 트랜짓 할 때 비자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트랜짓 할 때 비자 없이 트랜짓 하는 경우를 TWOV. UM이라는 용어인데 보호자 없이 항공여행하는 비동반 동반자 없는 소화를 우리가 UM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항공 예약 관련 전문 용어들을 반드시 일단 무조건 외우고 보십시오.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음성 알파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는 우리가 국제민간 항공, 군대에 혹시 포병이나 인데 다녀오는 학생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가 A를 A라고 합니다. 하고 하죠. B, 그럼 우리가 상대편한테 B 하면 B 하는지 D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음성 알파벳은 A를 갈 때 A를 그러지 않고 알파, A를 보고 알파, 뭐 D를 보고 델타, B를 보고 브라보 이런 음성 알파벳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음성 알파벳이다.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A는 알파, B는 브라보, C는 찰리, D는 델타, M은 마이크, N은 노벤버, O는 오스카, 그 다음에 Z는 주루. 이런 어떻게 음성으로 표현을 하는지를 알파벳에 따라서 이것이 국제민간 항공기구 서로 통용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음성 알파벳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에 우리나라에서 취항하는 항공사의 안내입니다. 아까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만 항공 업무는 우리 여행 항공 서비스의 전체의 80%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항공 업무를 잘해야 여러분 취업이나 이렇게 시험을 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공 수업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국제민간 항공의 음성 알파벳, 항공 예약 관련 전문 용어, 그 다음에 항공 코드가 있고 항공사는 코리안 에어라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KE라고 하죠. 그래서 이는 K 항공 코드,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천이라고 해서 IC에 뭐 이렇게 HO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인천은 코드가 뭐다? ICN이다. 이게 도시 코드, 그 도시는 도시 코드, 항공은 항공 코드, 비행기는 항공사는 항공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으로 약속된 기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다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KLM 네덜란드 항공을 우리가 어떻게 코드 아야타서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나 하면 KL로 되어 있다. 뭐 코리안 에어라인은 K이다. 델타는 DL이다. 이렇게 루프단자는 LH다. 이런 코드를 우리가 IATA라는 그 코드를 다 이해해야 됩니다. 가로도항공은 뭐다? GA다. 이런 것을 항공 코드고, 그 다음에 또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는 우리 책에가 우리 책의 195쪽에 인천공항 취향 항공사 안내가 있습니다. AA는 아메리칸 에어리다, AC는 에어 캐나다다. 이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 코드, 항공의 코드는 AA, AC, AE 이것이 항공 코드입니다.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97쪽에 보면은 항공사 코드가 있습니다. 코리안에어를 뭐라 하느냐? 마지막 거 보면 KE란다. 아시아나항공은 OZ란다. 제주항공은 7C란다. 진해는 LJ란다. 에어부산은 BX란다. 이스탄군은 ZD란다. 이런 코드를 또 다 해.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도시 코드는 3레터 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틀란타는 어떻게 했나? ATL. 암스테르담은 AMS. 뭐 시카고는 CHI. 뭐 방콕은 BKK. 이런 이 도시 코드.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197쪽에 있는 국내 주요 항공사 코드, 그 다음에 도시 및 공항 코드, 그 다음에 복수 공항인데도 공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뉴욕에는 유학공항이 있고 유학공항이고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이 비행기표에 명시가 되어 있던 JFK 되어 있으면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EWI는 유학공항이다. LGA는 라구디아 공항이다. 이런 것들이 이것도 다 이해해야 돼요. 199쪽. 이것들을 항공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